자, 여러분 잘 쉬고 왔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통 글쓰기라고 하면, 자, 글 쓰는 시간부터 생각을 해요. 나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뭘 써야 하는지 머리에 생각도 안 나고, 그런데 갑자기 쓰라고 하니까 힘들죠. 원래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뭐라고요? 네, 프로세스,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자, 무슨 글을 쓸지 생각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글감을 준비하고 그다음 이걸로 문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다시 문단을 만들어서 네, 그렇게 글을 쓰는 거고 언제든지 이상한 것이 있으면 네, 고쳐 쓰기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이 많이 되면 글쓰기를 혼자서 해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국에 유학을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유학이라는 단어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라고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먼저 유학을 올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하죠? 네, 비행기표도 준비해야 되고 서류도 써야 하고 또 뭐가 있어요? 아, 비자를 만들어야 하는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네, 패스포트, 여권도 준비해야죠. 큰 가방도 사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때 도와주는 사람들, 어떤 분들이 있죠? 부모님이 가장 많이 도와주시죠. 우리에게 용기도 주실 거예요. 선생님도 여러분이 유학 갈 때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한국에 먼저 와 있는 자, 선배, 네, 선배에게도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준비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때 기분이 어때요? 새로운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나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거야. 그런 기대감도 있고, 또 그런 비슷한 말인데, 설렘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설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두렵다. 네, 무섭다는 건데요. 자, 명사 두려움. 네, 그런 모르는 곳에 가서 혼자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두려움도 생각이 나겠죠. 자, 그런데 왜 유학을 오려고 합니까? 유학을 가려고 합니까? 모티베이션, 동기에 대해서 물으면요. 제가요, 한국 비빔밥 만들기 문화체험을 해봤는데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관심이 생겼어요. 이런 친구도 있고. 제가 한국 드라마하고 영화를 봤는데 아주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요. 살아보고 싶어요. 뭐 이런 친구도 있고요. 유학은 와서 공부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공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요, 한국어를 전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듣기 문제도 좀 해결하고, 네, 한국어를 잘 배워서 오고 싶어요. 자, 이런 친구들이 동기를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섯 번째는 여러분 생각을 위해서 비워놨는데, 뭐 좋은 이야기 있어요? 아, 그래. 유학을 갔다 와서 뭘 하려고 하니? 자, 여러분은 무엇이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저는요, 한국어를 전공해서 나중에 한국어 선생님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에 글씨를 쓰니까 안 예쁘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요 한국 문화를 가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한국 문화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네.
대학교 교수님이 되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한국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역회사의 대표가 되어볼 거예요. 네, 그런 멋진 계획을 가진 친구들도 있겠죠. 자, 지금 유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선생님하고 지금 준비된 재료로 맛있는 글쓰기 요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이 순서대로 그냥 해보죠. 자, 나는 한국에 유학을 가려고 한다. 유학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표, 서류, 비자, 여권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나를 도와주는 분들은 부모님, 선생님, 그 다음에 한국에 먼저 가 있는 선배이다. 그분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든다. 지금 내가 생각해보면 새로운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감도 있지만 혼자서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도 크다. 그렇지만 내가 처음 한국 드라마를 보고 나도 한국어를 전공해야지 하고 생각한 그때처럼 내가 앞으로 한국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지금 우리 선생님처럼 아주 훌륭한 한국어 선생님이 되겠다. 네. 자, 이렇게 순서대로 쓰는 방법. 이게 첫 번째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글은 내 글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만 말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는 방법으로 해봅시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할 거예요? 그러면 목표를 먼저 말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나는 나중에 훌륭한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 우리 선생님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처럼 좋은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전에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그러면 나도 한국에 가서 한국어를 전공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지금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행기표와 서류를 준비하고 비자와 여권을 신청했다. 이런 준비가 쉬운 일은 아니다. 나의 준비를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 이분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든다. 자, 마지막 건 선생님 그냥 안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이 보여준 방법은 뭐예요? 중요한 것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순서를 디자인, 설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쓰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또 해봅시다. 다음 단어를 보고 연상되는 단어를 이어서 쓰세요. 자, 앞에서 본 것하고 비슷하죠? 한번 해볼까요? 자, 한국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한국의 명절이 생각나고 한국의 드라마가 생각나고 자, 한국의 음식이 생각나고 이렇게 한번 세 가지를 해볼까요? 명절은 한국에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네,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설날 1월 1일 그 다음에 추석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날에는 어른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세배도 하고 세배하고 세뱃돈도 받아요. 여러분 나라에도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설날에는 다 같이 모여서 윷놀이도 해요. 네. 추석에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까? 이렇게 또 만들 수도 있죠. 추석에는 특히 송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다 같이 송편을 어, 먹으면서 과일이나 곡식이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할아버지에게 자 모두 뭐라고 해요? 조상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자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국의 명절에는 설날이 있는데 설날에는 세배와 윷놀이를 한다. 문장 하나 만들었다. 자, 다시 보세요.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한국의 명절에는 설날이 있는데 설날에는 세배도 하고 윷놀이도 한다. 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추석으로 한번 해볼까요? 한국의 명절에는 추석이 있는데 추석에는 송편을 만들고 가족들이 모두 조상에게 감사한다. 네, 이렇게 만들면 되죠. 한국에는 드라마가 유명한데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재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문장으로 계속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쓰기를 바로 하면 항상 힘들게 생각되지만 준비를 하고 쓰면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자, 다음으로요. 이것 한번 볼래요? 다음 그림을 보고 글을 쓰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고 연상되는 단어를 한번 써보세요. 자, 그림을 보고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지하철. 그럼 또 그 다음 버스? 네, 버스에도 이런 표시가 많아요. 자, 지하철, 버스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노인이 있고 여기에는 임신부가 있고 자, 이거는 장애인이고요. 여기는 어린아이와 이제 엄마가 있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노약자라고 합니다. 네. 보통 노약자는 힘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여기 버스 자리에, 지하철 자리에 이런 표시가 있으면 어디에 이런 표시가 있을까요? 지하철 지붕에 있을까요? 아니죠? 네, 보통 의자 뒤에 있습니다. 자, 자리를 이 사람들에게 자, 나도 앉고 싶지만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양보하다. 네, 양보하다.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자, 그러면요. 이제 이 말로 여러분이 중심 생각을 만들어 봐요. 자, 이런 단어로 가장 중요한 생각. 자, 그걸 주제라고 해요. 선생님 앞으로 주제라고 할 때도 있고 중심 생각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네. 어떤 주제의 글을 쓰면 좋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네.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자. 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중심 생각 만들기를 선생님 해보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생각이 났어요? 배려하다? 자, 나보다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걸 배려하다라고 합니다. 배려하는 사회를 만듭시다. 자, 이것도 되죠. 자, 여러분이 더 많은 주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주제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해봅시다. 지금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처럼 학생들이 보이네요. 대학생이라고 할까요? 고등학생이라고 할까요? 자, 여러분들처럼 학생들이 있고요. 선생님 대학생이라고 할게요. 네, 지금 옷을 보니까 겨울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추워요. 겨울이고 여기 눈도 있죠. 친구들 옷을 보니까 네, 겨울이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여기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이게 뭐예요? 연탄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방을 따뜻하게 하는 거, 난방을 위해서 지금 연탄을 어떤 집에 이렇게 옮겨주고 있어요. 자기 집일까요? 선생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그 좀 높은 곳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분들이 자,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독거노인이라고 하고요.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계단으로 연탄, 무거워요. 연탄을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겨울에 연탄이 없으면 아주 춥게 생활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오늘 도와주러 온 것 같아요. 자, 돈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도와주는 거. 이거를 봉사라고 합니다. 봉사활동 하다라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봉사활동하러 왔어요. 그리고 연탄을 독거노인의 집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옮겨주고 있어요. 네.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 월동 준비. 겨울을 따뜻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겨울이 되기 전에 춥기 전에 쌀도 사고 연탄도 사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옷도 사고 이런 모든 준비를 월동 준비라고 해요. 월동 준비를 도와주고 있군요. 네, 참 예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이에요. 이 단어로 주제를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자, 따뜻한 겨울을 위해 누가 따뜻하죠? 따뜻한 겨울을 위해 우리 모두 같이 노력하자. 이런 내용일까요? 아니면 자,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할까요? 네. 모두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봉사활동은 필요합니다. 이런 말도 괜찮겠네요. 네. 자, 이렇게 무슨 말을 하고 싶지?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지? 그걸 먼저 생각하세요. 그림을 보면서 내가 아는 상황이 되면 중심 생각도 잘 떠올라요. 내가 모르는 말을, 내가 모르는 내용을 내가 글로 쓸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 글쓰기는 과정이다 라는 것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글쓰기 과정에서 생각을 만들고, 중심 생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중심 생각을 글로 쓰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재료를 많이 모으는 것이 필요하고,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가 글쓰기도 쉽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거 안 하고 바로 글을 쓰니까 글 쓰는 게 어렵죠. 특히 외국어로 글 쓰는 건 단어를 몰라서 시작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 문장 만들기 하고 있죠? 자, 이 활동을 이번 주에 더 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서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